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BI, 웨드부시가 테슬라 올해 1,000달러 갈 것으로 본 이유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올해 1,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웨드부시가 전망했다. 중국의 전기차 수요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데다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 사태도 진정될 기미를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10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웨드부시의 댄 이브스는 이날 테슬라의 주가가 장중 한때 653달러로 떨어지자 목표 주가는 1,000달러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가 대비 거의 49%나 높은 수준이다. 투자 의견은 시장 수익률 상회를 고수했다. 이브스는 중국의 강력한 수요가 전기차 메이커인 테슬라를 견인하고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도 일시적인 차질일 뿐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테슬라가 직면하고 있는 반도체 부족, 최근 보안 문제에 따른 중국에서의 정치적 타격, 전 세계적인 전기차 경쟁 등 세계에 알려진 역풍에 주목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MBC 방송의 간판 코미디 쇼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에 출연하자 루시드 모터스, 포드, 폭스바겐 등이 모두 방송 중 별도 광고로 주력 차량을 선보였다. 그러나 이브스는 테슬라가 여전히 시장의 선두주자로 남아있다면서 중국과 유럽의 소비자 수요가 견조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생각에 지금 강세론자와 약세론자의 격전장은 단기 반도체 부족이 아니라 테슬라의 중국 시장 추가 진출 능력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은 머스크가 지난 몇 주간 보안 문제와 관련 샌드박스 문제를 잘 대처했고 테슬라가 어떤 타격이나 중국에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탄압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켰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그게 2022년까지 테슬라의 글로벌 인도 물량을 40%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반도체 부족까지 고려해도 테슬라가 2분기에 20만 대의 인도 물량을 여유있게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향후 몇 개월간 테슬라의 모델 Y 생산과 수요, 모델 S와 모델 X의 새로운 단장, 소프트웨어의 마진 상승, FSD 분해 동향 등을 주시하고 있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전기차 업계가 직면한 투매 리스크에도 여전히 전기차 부문에 대한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니콜라 투자 소식입니다. 먹튀 논란 벗으려는 니콜라. 이번엔 배터리 반도체 수급 문제로 구설수. 수소 트럭 기업 니콜라가 최근 미 운수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며 먹튀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곧바로 주요 부품의 수급이 어렵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다시 한번 위기에 직면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회사가 미 항만운수 회사 TTS와 수소 트럭 100대 분량의 공급 의향서를 체결했다. TTS는 최근 미 정부 당국의 항만 물류 서비스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수소 트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TTS는 미 캘리포니아 남부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 항구에 위치한 운수회사다. 항만 내외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최대 14,000대에 달하는 상용차를 운용한다. 니콜라는 양사의 업무 협약에 따라 올 상반기 전기 트럭 2대 및 수소 트럭 2대를 시작으로 총 100대의 친환경 상용차를 공급할 계획이다라며 시험 운행 및 실제 물류 서비스에 투입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니콜라 전기 트럭 트레 EV는 독일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납품된다. 현재 TTS의 계약건을 포함 8대가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1회 충전 후 주행 가능 거리는 약 350마일로 항만 인근 지역 내 운송 서비스에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트레 FCEV는 미 애리조나주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회사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트레 FCEV는 1회 충전 후 최장 약 500마일을 달릴 수 있다. 내연기관 상용차에 필적하는 주행거리를 바탕으로 장거리 수송 등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니콜라는 2021년 초부터 실제 트럭 양산 및 운송 상황을 공개하고 TTS 등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 내용을 구체화하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이어간다.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니콜라는 올해 수주 물량에 대응할 정도로 충분한 배터리셀을 보유했거나 배터리 제조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배터리 업체들은 니콜라가 요구한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니콜라가 원하는 기일 내에 납품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항고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현지 언론들은 니콜라가 전기차용 배터리는 물론 차량용 반도체, 터치스크린 등 주요 부품을 제때 납품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소식을 전하는 등 전동화 트럭 양산의 불확실성이 쉽게 해소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2년대 탈퀄컴 2023년 출시 아이폰에 자체 5G 모뎀 칩 탑재할 것. 애플이 완전한 탈퀄컴을 위한 청사진을 그린다. 자체 5G 모뎀 칩 개발로 완전한 애플 실리콘 시스템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IT 전문 매체 맥루머스는 과민치 TF 인터내셔널 애널리스트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애플이 오는 2023년 출시될 아이폰에 자체 5G 모뎀 칩을 탑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과밍치 연구원은 애플이 2023년 출시될 아이폰을 시작으로 자체 5G 모뎀 칩 생산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애플이 더 이상 퀄컴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애플은 자사 IT 기기에 탑재되는 핵심 반도체를 전량 외부에서 조달하고 있다. 특히 애플 최초의 5G 지원 모델인 아이폰 12에 탑재되는 모뎀 칩은 전량 퀄컴이 공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애플은 자체 설계한 반도체 칩 M1을 탑재한 아이맥을 최초 출시하는 등 주요 반도체의 직접 설계를 위해 박차를 가하는 추세다. 칼인텔 선언 이후 애플의 전 기종에 탑재될 반도체를 자사 설계 제품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애플이 바이오닉 A14 시스템 온칩과 연동되는 아이폰용 셀룰러 모뎀 칩을 자체 생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모뎀 칩이란 무선 환경에서 셀룰러 데이터를 통해 전화를 걸고 인터넷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 반도체 칩이다. 최근 상용화된 5G 모뎀 칩의 경우 높은 부품가로 인해 자체 개발 칩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애플은 지난해 인텔의 모뎀 칩 사업부를 10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2,200여 명의 개발 인력 및 1만 7천 개 이상의 지식 재산권을 모두 넘겨받았다. 아울러 모뎀 칩 개발 작업을 위해 수년간 퀄컴 출신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퀄컴의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의 사무소를 신설하는 등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독일 뮌헨에 3년간 10억 달러를 투자해 유럽 최대 모바일 무선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개발 거점 구축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자체 모뎀 칩을 개발할 경우 퀄컴이 대형 고객사를 잃는 건 시간 문제로 보고 있다. 최근 플래그십급 안드로이드 5G 스마트폰이 부진한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만큼 퀄컴이 중저가형 라인업 확대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애플의 자체 모뎀 칩이 탑재되는 아이폰의 경우 이전 세대 제품보다 더 빠른 속도와 향상된 성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스마트폰 AP 업계 1위인 퀄컴의 기술력을 따라잡는 제품을 출시할 경우 시장 판도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입니다. 미 우정공사 엣지 AI 시스템 구축. 하루에 1억 개가 넘는 우편물이 쌓이는 미국 우정공사는 미국 우편 배달 시스템의 심장이다. 조직법상 지위는 한국의 우정사업 본부와 비슷하지만 북미 최대 배송망을 갖춘 만큼 분류 작업에 들이는 시간과 인력은 타국과의 비교가 힘들다. 방대한 물량을 다루던 USPS는 최근 엔비디아와 함께 실험에 나섰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우편물을 분류하기 시작한 것이다. 10일 정보기술업계에 따르면 USPS는 지난해 8월 엔비디아의 GX 플랫폼 기반의 엣지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USPS의 IT 시스템을 총괄하던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의 서버에 엔비디아의 AI 플랫폼을 심은 것이다. USPS에 구축된 분산형 AI 시스템, 엣지 컴퓨팅 인프라 프로그램은 우편 분류의 자동화를 탄생시켰다. USPS의 시스템 관리자인 토드 시멜 HPE 매니저는 예전에는 8명에서 10명의 직원이 한 가지 우편물을 추적하는 데 며칠이 걸렸지만 이제 같은 작업을 한두 명의 직원이 2시간 정도면 완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CIP는 이미지 처리 작업에 특화돼 있다. 분류기계에 장착된 카메라가 주소와 바코드, 위험물질 기호와 같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인식한다. 1000개 이상의 메일 처리 기계가 처리하는 이미지 파일 규모는 하루 20TB에 달한다. HPE 아폴로 6500 서버에는 4개의 엔비디아 V100 텐서 코어 GPU가 장착돼 빠른 처리를 돕는다. 기존의 서버 컴퓨터가 2주에 걸쳐 수행하던 작업 시간은 20분으로 단축됐다는 설명이다. USPS는 광학 문자 판독 단계에서도 AI를 활용한다. 엔비디아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트리론 추론 서버에서 OCR에 필요한 딥러닝 모델을 보강한다.
기존엔 OCR만을 위한 새로운 하드웨어와 SW를 구입하고 클라우드 비용까지 소모해야 했지만 이런 복잡한 과정이 사라지게 됐다. 유습스는 연내 분석 부서에서 마케팅 부서에 이르기까지 ECIP와 연동해 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엔비디아 측은 ECIP의 트리론 추론 서버는 서로 다른 버전의 GPU와 CPU를 통해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위한 AI 모델 전달을 자동화한다며 200대에 달하는 분산형 엣지 시스템에 AI 모델을 제공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쿠팡 투자 소식입니다. 쿠팡, 렌털 시장도 진출하나. 정방위 사업 확장. 쿠팡이 렌털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유통 플랫폼을 넘어 사업 다각화를 통해 새로운 캐시카우를 확보하고 수익성까지 강화해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정관 변경을 통해 사업 목적의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과 이와 관련된 부대 사업을 추가했다. 지금까지 쿠팡이 신사업에 진출하기 이전 정관을 변경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며 렌털 사업을 전망이 밝다고 보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 목적이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2006년 3조 원에 불과했던 국내 렌털 시장 규모는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하며 지난해 4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1인 가구 증가와 공유경제 트렌드가 확산하는 속에서 지난해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 이후 위생관념이 높아지자 구독경제가 각광을 받고 있다. 구독경제는 일정 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정수기, 안마의자 등 특정 사업 부문에서만 활성화됐던 것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침대, 공기청정기 등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소비재는 물론 베이커리, 커피, 주류, VR기기, 헬스기기까지 그 범위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구독경제는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이 전통적인 구독 서비스와 다르다. 특히 제품 판매와 서비스를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정 고객 확보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로도 각광받고 있다. 아마존은 멤버십 구독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 가입자가 2015년 5천만 명에서 2019년 1억 1천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이 주목을 받으면서 지난해 가입자가 2억 명을 넘기며 사상 최대 이익을 냈다. 아마존과 유사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 쿠팡이 주목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쿠팡은 월 2,900원을 내면 누구나 별도 배송비 없이 2길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유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쿠팡이 미국 증시 상장을 준비하며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로켓아웃 가입자는 전체 고객의 32%인 470만 명으로 이들의 구매 빈도는 일반 가입자의 4배 이상이다. 렌털 사업은 쿠팡 멤버십이 가진 락인 효과를 이용해 회원수를 더 늘려가기 위한 전략으로 관측된다. 리테일 회원 기반이 확고히 다진 만큼 다양한 서비스로 기존 고객은 더 강하게 묶어두고 새로운 충성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더욱이 렌털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기업과 달리 쿠팡은 가정용품을 넘어 가전기기, 식품, 자동차, 콘텐츠, 금융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객이 각각의 기업과 렌털 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쿠팡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분야의 구독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고 쿠팡은 IT 기술을 활용해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안해주면서 지속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 렌털 사업 역시 쿠팡의 사업 다각화 전략 중 하나로 분석된다. 쿠팡은 몇 년간 당장의 손익 개선보다 소비자들이 쿠팡 없이는 못 사는 삶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위해 투자를 우선하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지난 3월 뉴욕 증시 상장으로 약 5조 원의 투자금을 새로 조달하면서 쿠팡은 더욱 공격적으로 투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쿠팡은 지난해 연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쿠팡 플레이를 선보였고 올해는 택배 사업도 다시 시작했다. 2019년 선보인 음식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와 지난해 분사한 쿠팡페이를 중심으로 한 결제 사업도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누적 적자와 수익성 등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쿠팡이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업 다각화에 올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나스닥 상장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신사업 진출을 꾸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체질 개선을 통한 수익성 강화와
종합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